일단 오프닝부터 추격신이 펼쳐지는데 대부분의 영화는 초반에 화려한 액션신이라든가 눈길을 잡아끄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관객의 집중력과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오프닝 씬은 영화가 이런 컨셉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장면부터 코미디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극한 직업 오프닝에서는 기존 영화의 클리셰를 비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설프게 창가에 밧줄로 매달려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영화는 환동의 입을 빌려 우리는 기존 영화의 클리셰와 다르다면서 대놓고 영상으로 비교 설명해 줍니다. 이건 관객에게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다 라고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겠죠. 여기 나오는 형사들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어설프고 웃긴 캐릭터들이다. 이를테면 왜 창문을 깨고 들어오지 않느냐고 환동이가 물어보니까 장 형사가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차량 16대를 박살내서 돈이 더 깨집니다. 의도와는 반대로 일이 풀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영화의 전반적인 개그 코드가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시도해도 일이 반대로 풀린다. 애초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출발하게 된 단 한 줄의 아이디어가 형사가 잠복 수사를 하려고 닭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입니다. 스토리 내내 비슷한 맥락의 컨셉으로 코미디가 진행됩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경찰서 서장실 씬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오프닝 씬에서 뒤엉켰던 복잡한 상황들을 해설해주는 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반 팀원들이 현재 경찰 내부에서 어떠한 처지이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해체 위기에 빠져 있고 고반장은 후배에게 진급도 빼앗긴 상황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로비 씬으로 이어지는데 쪼그라든 마약반과 기세등등한 강력반과 대치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냥 1대1로 대치하면 두 팀 사이의 우열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약반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로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깨뽕 잔뜩 들어간 강력반을 등장시킵니다. 대비 효과를 주는 거죠. 너네 환동이 시내버스가 잡았다며? 마을버스였어. 그래, 스쿨버스보단 낫지. 하는 대사는 영화 말미에 반대로 활용됩니다. 초반에 미리 소스를 깔아놓고 후반에 이 대사를 다시 써먹는 수미상관 권법으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두 팀원들 간의 기싸움을 팽팽하게 깔아놓으면 마약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강력반 앞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관객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몰아놓고 고반장은 졸래졸래 회식 자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개그는 코미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반전의 효과입니다. 앞선 경찰서 씬이 캐릭터들의 처한 환경이나 팀원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컨셉이었다면 고깃집 씬은 이제부터 진행될 스토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약 잠복 근무권이 하나 있다. 이거 잘 처리하면 승진할 수 있다. 하는 동기부여를 심어놓습니다. 이 씬이 없으면 앞으로의 진행의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보만 전달해주는 에피소드라도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장난으로 티키타카를 친다던가 씬 전환할 때 형 하면서 썰렁한 개그라도 한 방 먹이고 커트해야 코미디로서는 효과적입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감시하는 시퀀스로 들어가는데 감시한다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정적인 그림이고 그것도 며칠씩 반복해서 감시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걸 길게 보여줄 경우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타주 씬으로 몇 가지 상황만 대표적으로 짧게 끊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자체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째서 치킨집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아줌마와의 갈등을 유발해서 동네의 형사들 얼굴이 팔리면 안 된다. 숨어 들어갈 장소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에피소드로 풀어냅니다. 치킨집 내부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경찰이 치킨집을 차린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킨집을 개업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스토리에 녹여서 인과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지루한 부분이 바로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짧고 간단할수록 좋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생략해 버리면 나중에 진짜 궁극의 이벤트가 펼쳐져도 이게 힘을 못 받습니다. 개연성이 없다는 얘기죠. 관객이 보기에 왜 굳이 치킨집을 차리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면 그 안에서 아무리 코미디를 펼쳐도 뒷맛이 싱겁습니다.
이래서 치킨집을 차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느껴야 치킨 장사하는 장면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집에서의 감시씬은 좀 복잡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치킨집의 암울한 배경이 소개됩니다. 한물관 구닥다리 인테리어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감시하기 딱 좋은 환경. 더군다나 앞집 건물에서만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배달을 핑계로 내부 침투하기도 딱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기다리는 치킨집 사장님. 이러한 명분을 이 씬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사로서 설명만 나열하면 그림이 밋밋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코믹한 해프닝을 집어넣습니다. 마영사와 장영사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우리가 왜 치킨집에 숨어 들어왔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사실은 썸을 타고 있었다 라는 복선을 깔아두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떴어 하는 장면은 이무배라는 최종 빌런의 등장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 치킨집이 이무배를 감시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설득력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눈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개그로 포장합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지만 전혀 정보가 아니라 코미디를 전달하는 걸로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적들이 아지트에 침투하려고 배달일을 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드립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개그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지루함을 덜어내고 치킨집 인수의 명분이 세팅됩니다. 하지만 고반장은 여기서 치킨집 인수권을 바로 오케이 하지 않고 한번 망설이는 식으로 상황을 꺾습니다. 다음 씬에서 고반장의 가정 환경이 나오는데 영화 속 인물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터닝 포인트를 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족 안에서 명분을 찾는 겁니다. 가족이 엮인 상황에서 하는 결정은 대부분 공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장이라는 직책을 지겨워하는 아내와 아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딸, 그리고 다음 씬에서 마약반을 해체하려는 경찰서장의 압박,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이런 상황이 고반장에게는 닭집을 인수하자라는 터닝포인트의 추진력이 됩니다. 닭집 계약하는 장면은 대표적인 개그씬입니다. 고반장이 장영사의 남편이라고 했다가 상대방의 반응에 전남편이라고 드립칠 때의 포인트는 능청스러움과 리액션입니다. 아무리 유치하고 웃긴 장면이라도 이걸 연기하는 인물들은 끝까지 진지하고 심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주는 상대의 리액션도 중요합니다. 전남편이라 했을 때 그게 말이 돼? 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는 식으로 정색했다면 웃음기가 빨리 식었을 텐데 오메 아메리칸 스타일 이라는 적절한 리액션 덕분에 개드립의 여운이 길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킨집을 접수하고 나서 이제부터 폭력배들의 아지트를 도청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청을 하다가 놈들에게 치킨 주문이 왔을 때 배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엿보는 건데 이 과정에서 폭력배들의 아지트 내부를 소개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재미있는 건 경찰과 마찬가지로 폭력배들 내부에서도 마약반과 강력반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다는 건데 주인공들이 마약반에 감정이입하면서 폭력배들의 싸움을 응원함으로써 강력반과 대립되는 마약반의 정체성을 관객에게 명확하게 심어줍니다. 또한 이 씬의 진짜 목적은 치킨집을 인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치킨을 튀겨서 팔아야 한다는 명분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주문을 받기 직전에 옆집 아줌마가 방해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이젠 직접 닭을 튀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작은 장애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다음 설정으로 넘어갔을 때 더 큰 설득력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닭 튀기기 시작했으면 드라마가 상당히 싱거웠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치킨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인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하려고 닭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라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상황의 핵심은 아이러니입니다. 성공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성공해서 실패와 가까워진다. 아이러니가 웃음의 코드입니다. 치킨을 맛있게 튀겨서 주방장으로 당첨되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현타에 빠지는 마영사의 표정이 대표적인 아이러니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손님을 성공적으로 받아내니까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복잡해지는 김영사의 표정도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치킨집이 대박이 난다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 코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이 억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각 씬들 속에서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쌓아올리면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득력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매 정보 전달 과정마다 웃음 코드를 자연스럽게 심었기 때문에 크게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과정과 허풍이 가득한 대사와 액션이 필요하지만 드라마적 맥락 없이 단타 개그 위주로만 간다면 식상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러니한 인과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물 흐르듯 드라마만 전개해도 충분히 코믹한 재미와 몰입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박난 치킨집에서 바쁘게 장사하는 형사들의 모습이 웃긴 이유는 이 상황이 얼마나 모순되고 충돌된 컨텍스트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그냥 이 장면만 뚝 떼서 보여주면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포인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데 진짜 그들이 하려는 목적에는 방해가 되고 있다는 본질을 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씬은 초반에 언급했던 이 영화의 일관된 컨셉인 무슨 일을 시도해도 일이 반대로 풀린다가 드러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반장이 구찌백에 현금을 가득 담아오는데 이 장면은 이미 이전 씬에서 동일한 쇼핑백에 빨랫감을 담아온 장면을 미리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 대비 효과로 웃음을 주는 씬입니다. 이 설정이 웃길 수 있는 건 사전에 같은 구도로 일상적인 상황을 미리 깔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코미디는 정상이 있어야 비정상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씻으러 가는 장면에서 남편이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은 공감으로써 이끌어내는 웃음 코드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크게 웃기지 않아도 본전은 거둘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롯의 진행은 크게 볼 때 상승하는 흐름과 하강하는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장면까지가 이 영화의 상승적인 분위기로 씬이 전개되는 지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주인공들의 스토리 진행에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인공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꺾는 이유는 메인 아이디어가 한번 먹혔다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스토리가 식상해지고 단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메인 플롯은 서서히 희석시키면서 이를 방해하는 서브 플롯을 메인으로 키워야 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방송국 PD의 등장은 서서히 서브 플롯이 시동을 걸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송 출연 제안에 매몰차게 거절하는 고반장과 마약반 팀원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본질은 여전히 경찰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켜줍니다. 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리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라면서 주문 전화를 받는 고반장의 모습은 경찰로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대박집 사장으로서 사회적 부를 거머쥐는 양극단의 욕망과 이중적 자아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를 코미디로 묘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고반장뿐 아니라 마약반 팀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표현되는데 김영사가 이무배를 미행하려 팀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 치킨 장사에 바쁜 나머지 팀원들은 김영사의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행을 하지만 실패하고 마는데 팀원들 중 가장 정상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객관적 시선으로 지켜보는 포지션인 김영사의 절규,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는 결국 경찰이 경찰 업무에 활용하려고 시작한 닭장사가 오히려 자신들의 본업을 방해하는 이 영화의 메인 컨셉이었던 무슨 일을 시도해도 일이 반대로 풀려서 이게 성공하면 안 되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더 실패하게 되는 이 요상한 컨셉으로 인한 내적 외적 갈등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김영사의 절규를 꼭지점으로 메인 플롯은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서브 플롯이 전면에 등장할 타이밍이 왔는데 여기까지가 영화 러닝타임의 3분의 1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위기의 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씬에서부터 이무배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무배라는 빌런의 캐릭터 소개와 그가 진행해야 할 액션 플랜 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로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무배라는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칼 쓰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또 후반부에 등장할 또 다른 빌런인 테드 창도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걸 언급합니다. 마약반 팀원들은 치킨 장사가 잘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장사가 더욱 잘 되는 기현상에 당황해합니다. 겉보기에는 코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획한 일이 자꾸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인 겁니다.
경찰서장은 마약반 조직을 해체한다는 정식 통보를 하기 위해 팀원들을 소집하는데 이 씬도 역시 위기의 씬입니다. 그 타이밍에서 이무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출동하는데 이 씬은 겉보기에는 희망의 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상승 코드를 심었다는 건 주인공들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추진력을 주기 위한 설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목표가 닭장사를 하면서 마약범들의 아지트에 진입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계획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으니 형사들로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패배감과 동시에 마약반이라는 팀의 존재마저 위태로워진 완전한 몰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수면제 탄 맥주를 잘못 먹고 쓰러져 한탄하는 고반장의 넋두리는 그래서 눈물겹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코미디 장르의 특성상 심파와 코미디의 중간으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들의 몰락을 단 한 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TV 고발로 인해 정직 처분까지 받게 되는 더블 몰락으로 떨어뜨려서 더욱 처절함을 표현해 줍니다. 고반장이 아내의 퇴직금 언급에 오열하는 모습은 물론 웃음을 유도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의 몰락이 얼마나 처절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 실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면서 스토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고반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번에 바로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옥상씬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결심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물의 변화는 가족이라는 명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납득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이 씬에서 웃음이 없는 이유는 주인공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버릴 정도로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전환하는 터닝포인트에서는 아무리 코미디 장르라 하더라도 진지하고 심각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고 이무배 일당의 마약 유통 과정을 짧은 쇼츠로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보 전달 시퀀스이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보여주면서 흐름의 리듬감을 살리는 식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러닝타임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초반 3분의 1은 상승의 플롯이고 중반 3분의 1은 하강의 플롯이라면 이제부터 나머지는 정반합에서 합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약반 형사들은 이무배에 대한 목적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포기한 지금 상태가 오히려 이무배와 경찰이 더 치밀하게 엮여 있다는 걸 양쪽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화가 애초에 시작한 설정이 치킨 장사를 하는 경찰이었고 이 설정이 흥미롭기는 하나 자칫하면 설정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정작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범인 잡기의 플롯이 치킨집이라는 설정과 스토리상에서 서로 겉돌았다면 서사의 완성도가 상당히 아쉬웠을 텐데 여기서는 범인들이 치킨 유통망을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한다는 접근법으로 두 소재를 기가 막히게 엮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후반부 3분의 1은 테드 창이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전체 내러티브에서 테드 창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캐릭터인 건 사실이지만 테드 창을 추가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지금까지 끌고 왔던 치킨집 설정이 더 이상 코미디의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인물이 필요했고 후반부에 비중 있게 활약해야 할 이무배가 사실 마약 거래라는 비교적 정적인 업무 특성상 특별한 액션을 보여줄 건덕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테드 창과 공조하고 거래하는 그림을 연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한 것 같습니다. 피자집 장면은 두 인물이 앉아서 정보를 주고받는 대사씬이기 때문에 말장난을 섞어서 재미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자나라 치킨공주 대사를 보건대 아마 이 드립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피자집으로 장소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영업 행태를 보여주는 짧은 쇼츠 3개를 리듬감 있게 보여주고 난 후 본점의 고반장은 지점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경찰 내부 회의처럼 보인다는 게 웃음 포인트입니다. 경찰의 자아와 치킨 장사라는 현실의 부조리한 공존이라는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장면인데 이게 웃긴 장면이라고 주지시키기 위해 고반장의 부인이 관찰자로서 거리를 두고 앉아 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현장 조사를 하다가 이게 단순한 치킨 배달이 아니고
마약의 유통 경로였다는 걸 밝혀내는 씬입니다. 마약 투여자의 몰골을 보고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면인데, 코미디 영화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 캐릭터라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모습에서는 진지한 눈빛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반이 이무배의 마약 유통 실체를 파악하고 마영사가 마작판에서 놈들에게 납치당하는 시점부터 스토리는 급격하게 심플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잡느냐 잡히느냐 하는 구도에 이야기의 포커스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고반장과 팀원들은 이 스토리의 진짜 목표, 즉 치킨집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무배를 잡기 위해 이 시점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위치를 알아내야 할 때 뜬금없이 마영사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 앱을 깔아놨다는 설정은 장영사와 마영사의 관계가 썸이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떡밥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마약을 잘못 흡입해서 싸우는 내내 약에 취해 있었다는 설정은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액션 위주로 진행되는 후반부 전투씬에서 코믹한 그림을 삽입하기 위한 것과 막내가 야구부 출신이라 맷집이 강하다는 캐릭터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발의 힘으로 타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그리고 강력반이 홍상필 패거리를 따로 주택가에서 검거하는 신이 등장하는데, 스토리에서 나름 비중을 가지고 있던 홍상필을 이 타이밍에 퇴장시켜서 부둣가 전투씬 때 이무배와 테드창에게 집중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서 마약반과의 라이벌 구도에 있는 강력반의 전투력을 먼저 선발대로 보여주면서 이에 대비되는 마약반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한 비교군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서 홍상필은 스쿨버스의 도움으로 건거되는데, 영화 초반부 마을버스로 범인을 잡은 마약반과 대꾸를 이루면서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마약반과 강력반의 우열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둣가 전투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데, 이 시퀀스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목적 그대로 이무배를 잡아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의 엔딩을 시원한 액션 활극으로 청량감을 주면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심오한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경찰서 마약반 팀원들이 이무배를 잡기 직전까지 오게 된 현 상황 자체가 오롯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킨집을 차리고 열심히 미행하고 했지만 번번이 놓치고 허탕치고 징계받으면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무배 쪽에서 먼저 프랜차이즈 협력을 제안했고 그렇게 운 좋게 경찰들과 엮이게 된 형국이라는 거죠. 또한 영화 내내 마약반 팀원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전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둣가 전투씬에서 마약반 팀원들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한번 보여주자 하고 제대로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씬 도중에 강력반장이 그들의 전투력을 한 명씩 공들여 해설해주는 장면을 일부러 삽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장면의 컨셉을 보면 액션의 합이라든가 싸움의 흐름을 정교하게 연출한다기보다는 틈틈이 개그를 삽입하면서 캐릭터 각각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포커스를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영사는 자신을 못생겼다고 말한 한 놈만 패러 다니고, 장영사와 김영사는 자신의 특기 무술을 살려 상대를 제압하고, 막내는 맷집으로 승부하고, 고반장은 주인공답게 최종 빌런 이무배와 배 위에서 1대1 최후의 혈투를 벌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는 각자 한 가지씩 자신을 대표하는 캐릭터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종국의 최종 승부를 보는 순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무기로 끝장을 봐야 합니다. 고반장은 그의 별명인 좀비 형사답게 아무리 때리고 짓밟아도 죽지 않는 끈질긴 좀비 근성을 최종 무기로 삼아 이무배를 제압합니다. 액션 시퀀스가 끝나도 영화는 끝까지 코미디의 톤을 잃지 않습니다. 장영사와 마영사의 키스신도 너무 멜로톤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고 관찰자 시점으로 개그 코드를 잡습니다. 멜로 분위기를 휘발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반과의 회식과 진급 시상식을 통해 스토리를 정리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극한 직업은 전체적으로 모순된 설정을 서로 충돌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가벼운 톤의 코미디물입니다. 극적으로 잘 짜여진 인과관계와 군더더기 없는 리듬감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코미디치고 캐릭터의 개성이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보다는 상황으로 웃기는 코미디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